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멈춰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저자는 스스, 출판사는 다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 여행자이다. 요즘 일상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밥 먹었어? 사랑해. 미안해. 혹시 이 말을 즐겨 하지 않는가? 피곤해. 사실 이 세 음절은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많은 이가 친구 등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귀찮아 죽겠어. 아, 피곤해. 이런 피곤함은 사는 형편과 관련이 없다. 실제로 내 지인들은 총소부, 택배원, 매장 점원, 공무원, 국무원 간부, 부동산 회사 대표, 방송사 사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데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피곤하다는 말을 뱉어낸다. 그는 돈이 없어서 피곤하고 그녀는 돈이 있어서 피곤하다. 그이는 권력이 없어서 피곤하고 저희는 권력이 있어서 피곤하다. 모두가 불안하고 복잡하고 답답한 심리 상태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간다. 때때로 꽉 막힌 콘크리트 건물 너머에 인공 녹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집과 회사, 날마다 반복되는 출퇴근 동선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우리의 삶은 척박하다 못해 무력하기 이를 데 없다.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다. 집이 커질수록 활동 공간은 오히려 협소해졌다.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할수록 질병은 더 증가했다. 수입은 올라갔지만 행복감은 도리어 떨어졌다.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는 더 어려워졌다. 사랑은 퇴색하였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만 커졌다. 열심히만 살수록 무작정 신중해질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진다. 행복과 멀어지는 삶은 당연히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밖에. 옛말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라고 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훨씬 더 많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 옛날 황제로 살다간 인물이나 천하의 이름을 떨친 갑부도 나름대로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인생은 행복으로 올라갔다가 고통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때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문제의 원인이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심리적 부담이 큰 이유는 잡념이 많기 때문이다.
이 잡념은 좁은 생각과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정적인 악마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할까? 바로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다.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약, 즉 자신의 마음을 피곤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깊고 어두운 동굴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비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수십억 년 전에 그 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대지는 꽃밭이고 세계는 거대한 숙소와 같다. 너와 나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지구를 지나가는 나그네. 이 말처럼 인간은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이다. 우리 모두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가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야 주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벼운 정신과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경쾌한 음을 튕겨내기 위해서는 현을 적당히 조여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디를 봐도 청산 녹수이며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도 좋은 친구가 되고 수면에 떨어진 꽃잎이 모두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지구 여행자가 될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달라진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달라진다.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에이브라함 매슬로우.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곤한 일도 저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된다. 어느 여름밤 젊은 새닭이 죽으려고 강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마침 노를 젓던 뱃사공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백발이 성상한 뱃사공이 물었다. 젊은 사람이 왜 아까운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얼마 전 아기도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뱃사공은 조용히 물었다. 2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그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로웠어요. 그때는 남편도 아이도 없었겠지? 네. 그럼 운명의 수레바퀴가 2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게. 자,
이제 다시 근심과 걱정 없이 자유로워질 거야. 어서 돌아가게나. 뱃사공의 말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새댁은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강가에서 떠났다. 이후 그녀는 자살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인간의 고통은 문제 자체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한 노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장녀는 세탁 일을 했고 자녀는 우산을 팔았다. 노파는 비가 오면 장녀가 세탁한 옷을 햇볕에 말리지 못할까 걱정했고 날이 밝으면 자녀가 우산을 팔지 못할까 걱정했다. 그렇게 노파는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노승이 노파에게 말했다. 좋으시겠습니다. 날이 맑으면 장녀의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차녀의 장사가 잘 되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노승의 말에 노파는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 뒤로 노파는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항상 행복해했다. 이처럼 같은 일이라도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 모든 생명은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 있을 때 성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바라며 즐거운 나의 집을 희망하지만 모두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바로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에 가두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면 행복의 길이 열리지만 마음을 닫으면 불행의 길이 시작된다. 두려움은 불확실함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게 분명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진다. 정신은 맑아지고 눈은 밝은 곳으로 향하며 왕성한 생명력이 살아난다. 반면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모든 게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불안하며 항상 불쾌하다. 우리는 때때로 강에 뛰어들려고 했던 새댁이 되고 매일 두 딸 걱정만 하던 노파가 되기도 한다.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껴지면 더 집착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럴 때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다. 스스로 뱃사공이나 노승이 되어 자신을 타이르고 긍정적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간의 고통과 근심은 과거 자신이 겪은 경험에 근거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때 현실에서 도피하기보다는 다른 각도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시선을 바꾸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뿐더러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무한대로 확장될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인간관계 또한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행복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떤 질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소문난 영험한 샘물이 있었다. 하루는 한쪽 다리가 없는 퇴역 군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주민이 불쌍하다는 시선을 보내며 물었다. 이런 정말 안 됐네요. 신에게 건강한 다리를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래요. 퇴역 군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말했다. 저는 건강한 다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한쪽 다리로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는 신에게 완벽한 삶을 달라 요구하지 않고 불완전한 삶을 지탱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은 신에게 완벽한 삶을 바라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퇴역 군인처럼 불완전한 삶을 지탱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의 은총을 받는다.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 얼마 전 내 자산관리사가 미국 본사의 표창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미국 시애틀의 활력 넘치는 어시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시장에서는 고약한 생선 비린내도 나지 않았고 생선 장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반면에 미소를 띤 생선 장수들은 호흡이 잘 맞는 야구 선수들처럼 냉동 생선을 공중으로 던지고 받으며 이렇게 외쳤다. 여기 열빙어 5마리가 미네소타로 날아가요. 개 8마리가 캔자스로 날아가요. 그들의 재치 있는 구호 속에서 손님들은 즐거워했다. 궁금해진 자산관리사는 지나가던 생선 장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울 수가 있나요? 이에 생선 장수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시장에는 활력은커녕 원망의 목소리만 가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힘든 일을 원망하기보다 일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생선 장사를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창의력이 더해지고 웃음소리가 늘어가면서 어시장의 기적을 일궈냈다. 생선 장수는 말했다. 다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죠. 지금은 고개된 단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시장의 달라진 분위기는 주변 직장인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들도 많았다. 어떻게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에서 고되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익숙한 듯 생선 장수는 명쾌하게 말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이 삶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시장에 온 손님이 생선 장수 대신 생선을 던지고 받는 놀이에 참여하기도 한다. 비린내가 벨까 걱정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손으로 생선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해진다.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도 어시장에 오면 넘치는 정과 웃음 속에 활력을 되찾고 떠난다. 그렇게 어시장은 내 자산관리사의 일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행복은 돈, 환경과 무관하다. 행복을 바라면 지옥에 있어도 천국처럼 느껴질 것이고 마음이 증오로 가득하다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선택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빨리 자란다고 좋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난산으로 태어나 불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자란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3살이 지나서도 말을 잘하지 못하자 부모는 아이가 벙어리가 될까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갔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말문이 트였지만 한마디를 하는데도 생각하는 시간이 길었다. 초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도 말투는 유창해지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언어 발달 속도가 느렸다. 지능이 낮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친구들도 아이와 함께 어울리길 꺼려했다. 심지어 선생은 부모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크게 상심하여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분 전환도 할 겸 아이를 교회로 데려갔다. 저기 보이는 나무가 뭔지 아니? 몰라요. 키가 큰 것은 사바나무, 작은 것은 전나무란다. 둘 중 어떤 게 더 좋은 나무처럼 보이니? 그거야 뭐 사바나무겠죠. 키가 엄청 크잖아요. 틀렸다. 나무란 빠르게 자라면 목질이 푸석푸석해지고 느리게 자라면 목질이 단단해져서 가치가 더 올라간단다. 그저 키만 큰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되지 못해. 게다가 사바나무는 심자마자 위로 쑥쑥 솟아오르지만 3년 뒤부터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사바나무 중 10m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없지. 반대로 전나무는 어린 수목일 때는 성장이 느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진단다. 수명도 아주 길어서 만년이 흘러도 끄떡없지.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하늘 높이 치솟은 천년 묵은 전나무는 풍성한 가지를 자랑하며 왕성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도 이 나무처럼 되길 바라시죠? 속도는 느리지만 영원히 하늘로 치솟는 전나무처럼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 목공 수업 시간에 낑낑대며 작은 의자를 완성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비웃는 친구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작품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볼품없는 의자였지만 아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했다는 사실에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다. 이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발묘조장, 빨리 자라라고 모를 뽑는다는 이 말처럼 사람들은 이를 서두르다 오히려 그르치기 일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요즘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자연 법칙을 거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결혼하는 등 뭐든지 빨리빨리를 추구한다. 사실 빨라서 좋은 건 별로 없다. 예컨대 성장 촉진제를 투여한 수박은 맛이 없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빠르게 성장한 닭고기의 육질은 그 맛이 크게 떨어진다. 키 크는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먹은 아이는 송조수증이 나타나고 속전속결로 결혼해 꼴이 난 커플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한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백숙을 끓이거나 한약을 다릴 때처럼 적절한 시간과 더불어 인내가 필요하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연과 생명의 법칙을 존중하며 성장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며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즐거운 일은 기억하고 슬픈 일은 잊어버려라. 모하마드와 알리바바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어느 날 알리바바가 모하마드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난 모하마드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가 이렇게 적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알리바바가 모하드의 뺨을 때렸다. 얼마 후 모하마드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알리바바가 끌어올려 목숨을 구해주었다. 감격한 모하마드는 바위에 이렇게 새겼다. 모년 모월 모일에 알리바바가 모하마드의 목숨을 구했다. 알리바바는 화가 날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쓰고 감동을 받았을 때는 바위에 글을 새기는 모하마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하마드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과 오해를 모래 위에 썼지. 이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면서 그것도 함께 사라지길 원했기 때문이야. 반면 우리 사이에 좋았던 기억과 우정은 바위에 새겼지. 그것이 바위처럼 영원하길 바라면서 말이야. 물고기의 기억력은 7초밖에 안 된다. 7초만 지나면 과거의 일을 잊고 모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작은 수족관에 살면서도 무료해하지 않는다. 7초에 한 번씩 새로운 것을 탐험하며 영원히 신선한 풍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들이 번뇌에 빠지는 이유는 기억력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잊어버려야 할 것들까지 기억하고 있기에 기나긴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무하마드는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신의 인생이 불행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매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 비결을 궁금해한다. 사실 비결은 간단하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살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신의 은총에 감사하며 산다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일만 바위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하자.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라. 신랄은 9살 때 출가를 결심하고 지엔 선사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했다. 선사가 신란에게 출가하려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이제 9살이지만 왜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하나요? 저는 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선사는 다음날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라는 말했다. 사부님은 내일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무지하여 내일까지 출가의 결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사부님이 내일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목숨이 붙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사는 신란의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흡족해 했다. 내 말이 맞구나. 지금 당장 머리를 깎아주마. 이 이야기에서 신라는 다음과 같은 삶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다. 이중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니 추억 속에 머무르지 말고 즐거운 과거도 슬픈 과거도 전부 떠나보내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느라 미래를 망치지 않는다. 오늘을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매일 기분 좋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항상 내일의 위험을 걱정하고 어제의 그늘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또한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현재의 아름다운 시간을 붙잡아 행복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찬란한 빛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고 유한한 시간을 이용해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흡수하여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조석을 날마다 다져야 한다. 탁상 공론을 하기보다는 참선을 실천하라. 슬픈 기억을 되새김질하고 헛된 망상과 환상에 빠져 지내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맞는 삶에 몰입하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흐린 안개 속에서 걸어나와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까지 멈춰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